안녕하세요. 광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구 시스템에서 두 번째 내용이죠. 직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각 변동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지형에 대해서 암기할 사항이 되게 많은 단원이거든.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따라와 봐요. 암기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배울지 보고 가자고요. 첫 번째 배울 거는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거 뭔지 아시죠? 두 번째 판의 구조, 중등 과정에서도 판에 대해서 배우긴 하거든. 그 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세 번째 배울 거는 판 경계죠. 판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니까 그 판 경계에서 자세히 배우자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화산 활동과 지진의 영향에 대해서 뭐 피해나 대책 같은 걸 보자는 이야기가 되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이 지각 변동과 변동대가 되고요. 읽어보시면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이 변한다는 이야기잖아. 지각이 변동된다는 거니까. 지각이 변형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하는 거고, 그럼 지각이 변동되는 이유가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또는 조산 운동이 생기거나, 조산 운동이라는 거는 조자가 만들 조자거든. 산은 그냥 매산자잖아. 산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 운동이라 하죠. 대규모 산맥을 만드는 거야. 그걸 조산 운동이라 하는 거고. 자, 화산 활동은 뭔지 아시잖아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 하는데, 자, 땅 속에 암석이 녹아 있으면 우리가 마그마라 그러죠. 마그마. 영어가 되죠, 마그마는. 이놈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화산이 터지는 건데, 분출하게 되면 화산가스가 나올 거고요. 화산가스는 당연히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다음 화산 쇠설물, 고체 덩어리 같은 것들, 화산재, 화산진 이런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럼 액체가 용암이 되겠죠. 용암은 흘러내리겠네. 자, 오른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와 있거든. 저 화산 분출물 종류가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저 화산가스는 대부분 다 수증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화산 쇠설물은 암석 파편을 말하는 건데, 그 입자 굵기에 따라서 나눠지긴 하거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화산진이 매우 작은 가루를 말하겠죠. 화산진. 그다음 화산재, 좀 더 크면 화산재, 좀 더 크면 화산력이 되는 거고요. 더 크면 화산암계가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용암은 액체가 되겠죠. 지표로 흘러내려가는 걸 우리 액체를 용암이라고 합니다. 기체가 빠져나간 고온의 액체를 용암이라 한다. 그럼 땅속에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를 마그마를 하는 거고, 밖으로 분출되면 화산 기체도 나오고 화산 쇠설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용암도 흘러내리겠죠. 그 다음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할게. 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있죠. 지진이 발생한 지점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고, 그 진원 바로 윗부분에 지표 윗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을 진앙이라는 거야. 용어만 두 개 기억하자.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진원이라고 하고, 그 위로 지표 있죠. 쭉 올리서 지표와 만나는 부분, 이걸 진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 용어 정리하자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이까지는 매우 쉽죠. 그 다음에 변동대란 말이 뭐냐면 방금 지각 변동을 배웠잖아. 그러면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그 지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고 하는 거야. 자,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의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동대란 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화산이 일어나면 화산대가 될 거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대가 되겠지. 뭐 대체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일치하죠.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며 대체로 일치하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일치한다 기억하시고. 왜 그렇냐면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부분의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울 게 이 내용이잖아. 이걸 배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도가 대충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의외로 학생들이 지도 잘 모르더라고.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인도 보이시죠? 인도 대륙이 밑에서 올라왔단 말이야. 예전에. 그러면 이 바다가 무슨 바다겠어? 인도양이겠죠. 인도양.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당연히 태평양인 거 아실 거고요. 여기 미국 있죠. 캐나다하고 밑에 남아메리카 있겠죠. 여기 유럽이 있을 거니까 이 바다가 뭐겠니? 대서양이겠죠. 대서양. 설마 이거 모를 수가 없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이 아프리카고요. 아라비아 반도, 인도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네. 일본이 여기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주변부에 지진대와 화산대가 있는 거잖아. 여기 보시면 환태평양 화산대 또는 지진대라고 하거든. 이 환자란 말이 무슨 환자냐면 고리 환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리 모양이 띠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은 태평양 주변부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도 대륙, 인도 위에 있는 이 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이쪽이 알프스 산맥이거든. 그래서 이쪽 라인이 알프스 히말라야 쭉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또는 화산대를 하기도 하죠. 읽어보시면 환태평양 화산대 또는 지진대,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분포하고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라는 거는 지중해, 이 바다가 지중해거든. 왼쪽 이 바다. 그죠? 지중해, 히말라야, 인도네시아를 따라서 분포하죠. 대규모의 스콥산맥이야. 그러니까 이 라인이 전부 다 알프스 히말라야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해령 화산대라는 거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해령에 분포한다 하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태평양 여기 해령,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에 해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은 배우지 않겠지만 이게 해령이 되겠죠. 결론을 보게 되면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륙의 주변부에서 발생하지 대륙 중심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항상 화산활동이 발생한 건 아니죠. 대체로 일치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야.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 자세히 뜯어보겠다는 거죠. 이번 단원에서. 그럼 판구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판구조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화산이 생기거나 지진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판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단원이 끝이 나겠네. 자, 판을 봅시다. 자, 판이라는 게 뭐냐면 지각을 포함한 멘틀 상부 있죠. 그러니까 멘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야. 지각과 멘틀을 합친 거다. 멘틀 상부를 말하는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다. 판이라는 거는 암석권이라 하기도 하거든. 딱딱한 부분, 완전 고체 덩어리가 완전 딱딱하거든. 따라서 지각의 지각과 상부 멘틀이죠.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약 100kg.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kg. 이 100kg 보이죠? 이게 판이란 이야기. 이 덩어리가 한 판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매우 단단하다. 왜냐하면 암석 부분이기 때문에 암석권이라고 하잖아. 그지?
판의 정의는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한 100km 정도를 보시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대륙 지각이 포함된 판은 무슨 판이겠니? 대륙판이 될 거고, 해양 지각이 포함된 판은 해양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판들이 지구에 10개 내외 있다는 이야기잖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일단 판의 정의는 한 거야.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 하기도 한다. 같은 말이야. 그럼 연약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연약하다는 거잖아. 말랑말랑하다고. 고체인데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읽어볼게. 암석권 아래 깊이 100km에서 400km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0km에서 400,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멘틀 윗부분이야, 이것도, 그죠? 자,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유동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고체인데 말랑말랑하다는 이야기잖아. 연약하다는 이야기죠. 유동성이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놈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움직임 때문에 위에 암석권이 떠 있잖아, 지금 연약권 위에. 이놈이 따라서 움직여서 판이 이동한다는 이론이잖아. 판 구조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 유동성이 있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어를 다 정리하시고 이 키로수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판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거든.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어. 자, 해양판이라는 거는 해양 지각이 포함된 판을 해양판이라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 해양 지각이라는 거는 돌이 전부 다 현무암질이죠.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해양 지각은 바다 밑에 있잖아. 두께가 얇죠. 그래서 해양판도 두께가 얇은 거고요. 대신에 무겁죠. 밀도가 크다. 꼭 암기. 자, 대륙판은 당연히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말하는 거고, 돌덩이는 화강암질로 돼 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한 거고요. 두께는 두껍겠죠. 당연히 대륙판이니까 대륙 지각이 두꺼운 거니까. 밀도는 작다, 밀도는 가볍다는 이야기야.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쌤, 이런 경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같이 있는 판을 우리가 무슨 판이라 하냐, 이런 거는 묻진 않겠지만, 보통 판이라 하면 약간 비율로 따지는 거거든. 대륙 지각이 많은 판을 보통 대륙판이라 하고요. 그 경계는 딱히 정해놓은 게 없어. 해양 지각이 많은 판을 해양판이라 하는 거지. 그죠? 이게 기준이 딱딱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양판이니 대륙판이니 묻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 일반적으로 판이 우리가 지구에 10개 정도 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판이 대륙판인지 해양판이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몇 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보자고. 판을 배웠으니까 판의 경계에서 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는 이야기거든. 자, 읽어볼게요. 자, 판의 분포. 지구 표면은 10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대. 자,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게 결론인데, 지도를 한번 봐요. 자, 이 판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다 보면 하나씩 외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유라시아판 너무 중요하죠. 유라시아판 대륙판이고요. 아프리카판은 아프리카 있겠죠. 이것도 대륙판이거든. 그 다음 인도판도 대륙판이야. 저 호주판 보이시죠? 오스트레일리아판. 이건 나오지 않을 거고. 자, 필리핀판 중요하죠. 이건 해양판이야. 태평양판 또 해양판이고. 그 다음에 나스카판 또 해양판이고.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거든. 자, 판의 경계를 볼 건데 좀 이따가. 여기 일본이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거든. 일본. 자, 일본 쪽은 되게 복잡하죠. 왜 판이 4개의 판이 만나잖아. 유라시아판 만나죠.
필리핀판도 만나고 태평양판도 만나고 여기 북아메리카판이 경계는 뚜렷하지 않거든. 책마다 다르긴 해. 이 책은 현재 이렇게 잡혀 있지만 또 다른 책 약간 위에 잡혀 있기도 하거든. 그래서 경계가 뚜렷한 판은 아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주변 일본 쪽은 판이 일단 4개가 만나죠. 매우 복잡한 거고요.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게 일본이죠. 자, 읽어보시면 판의 이동 속도가 약 연당 1년에 1cm에서 10cm 정도 가는 거니까 보통 사람의 손톱이 1년에 5cm 정도 자라니까 그냥 사람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게 판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의 이동 방향은 다 다르겠죠.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뭐 이런 거 해석하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건 이거죠. 크게 3가지가 되는데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좀 이따가 발산형 경계를 하고, 가까워지는 거를 수렴형 경계를 하고, 어긋나는 거를 보존형 경계를 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곳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아메리카판의 경계 부분은 약간 뚜렷하지 않다. 책마다 약간 경계가 다르다.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물론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또 하나씩 자세히 보자고. 위치를 잘 기억해 놔야 되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판 이동의 원동력이 뭐겠니? 당연히 멘틀 대류겠죠. 멘틀이 대류한다. 멘틀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판은 암석권이니까 너무 딱딱해서 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밑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판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대류에 따라서. 그렇죠? 이걸 멘틀 대류라고 하고요. 읽어보시면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서, 온도가 뜨거우면 밀도가 작아 솟아오르겠죠. 온도가 차가우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도는 걸 대류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는 거고, 결론은 이 대류라는 거는 그 에너지원이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실험을 보게 되면 매우 쉬운 거거든. 현재 우유라는 거는 멘틀이죠. 우유가 멘틀일 거고요. 코코아 가루가 떠 있는 판이 되는 건데, 이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럼 상승하는 우유는 당연히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거고, 그럼 상승해서 오른쪽으로 서로 갈라지니까 대류가 당연히 코코아 가루도 가운데 갈라져서 움직이겠죠. 이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야?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죠?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1번 가로채는 문제가 되죠. 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고요. 땡땡땡에서는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뭐라 했어 쌤이 아까? 변동대라 그랬죠. 암기를 꼭 하시라고. 변동대. 3번. 자,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연결하는 지역을 화산대라 하죠. 화산대. 그 다음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좁고 긴 무슨 모양이겠니? 띠 모양이 되겠죠.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판의 구조가 나와 있고 뭐 그림이 나와 있잖아. 자, 보면 자, A가 당연히 뭐겠니? 암석권이겠죠. 이게 암석권. 그래서 판이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자, B는 아무것도 아니죠. B는 그냥, 자, B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위에선 대류가 안 일어나잖아. 밑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3번.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꺼운 거 맞고요. 밀도가 작은 것도 맞아.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다. 그죠? 그래서 대륙판은 두껍고 가볍고, 두꺼운데 가벼운 거고요. 해양판은 얇은데 무거운 거예요.
쌤, 대륙판은 뭐로 돼 있다고? 대륙판은 화강암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은 현무암질로 돼 있는 거라고.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자고. 계속 반복할 테니까. 지루하겠지만 반복해서 외우자고. 3번 보겠습니다. 자, 판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를 풀라는 거잖아. 첫 번째 1번, 지구 표면은 10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는 게 맞고, 2번, 판의 이동 속도는 대체로 연간 수미터가 아니고 수센치밖에 안 되잖아요. 10cm도 안 되니까 몇 cm밖에 못 움직이죠. 틀린 표현입니다. 3번,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중앙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판의 경계부에서. 틀린 표현이고요. 4번, 멘틀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을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자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판의 경계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발산형 경계가 뭐겠니, 친구들? 멀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판이 있으면 판이 서로 뭐한다? 멀어지는 경계.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멘틀 대류가 이렇게 가야 될 거니까 중심에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겠죠. 여기 화산 터지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어보시면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대류가 솟아 올라온 곳에 위치하는 거고요. 여기서 계속 화산 터져서 용암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뭐가 생긴다? 계속 해양지각 또는 대륙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이 생성되는 거예요. 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림 한번 볼까? 그럼 발산형 경계가 그지? 바다에 있잖아. 바다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해령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용어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된다. 지형이거든. 이 발산형 경계가 바다에 있으면 뭐라고? 해령이라고. 뒤에도 나오거든. 근데 밑에 하나씩 먼저 반복하는 거야. 가운데 홈이 파이겠죠. 홈. 그지? 이 홈을 우리가 계곡인데 무슨 계곡이냐면 열곡이라. 열곡. 열자가 뭐 뜨겁다는 뜻이 아니고 줄지어 있는 계곡이라고. 열거하다 할 때 열자거든. 그래서 줄지어 있다, 계곡이. 근데 모양이 V자 모양으로 파여 있거든. 그래서 V자 열곡이란다고. 이런 거 잘 기억하자고. 바다에 있으면 뭐라고? 해령이라고. 해령. 그죠? 근데 이게 육지에 있잖아. 육지에 있으면 이름이 해령이 아니겠죠. 바다 해자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육지에 있으면 열곡대가 되는 거야. 열곡대. 용어 잘 기억하세요. 바다에 있으면 해령, 육지에 있으면 열곡대가 되는 거고, 대를 꼭 붙여야 되는 거고요. 해령에는 가운데 열곡이 나타난다. 열곡. 열곡대가 아니야. 열곡이 나타나고 그 모양이 V자인 거예요. 그 V자 모양의 열곡이 있다. 이거 기억하자고. 좀 더 자세한 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보존형 경계죠. 읽어보시면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라 그러죠. 판이 두 개가 있는데 판이 한쪽 위로 가면 한쪽 아래로 간다고. 서로 어긋나면 이 사이가 갈라지겠죠. 이런 걸 보존형 경계라 그러고, 이 땅이 갈라지는 게 단층이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환 단층을 한단 말이야. 변환 단층. 아이고. 그러면 이 보존은 왜 보존이겠어? 판이 생기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은 지금 멘트를 데리고 상승하니까 계속 생기잖아, 판이. 근데 보존형 경계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 이런 걸 보존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림 보시면 해령 기준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해령이라는 게 바닷속에 땅이 갈라지거든. 그러면 땅이 이쁘게 칼로 자르듯이 이쁘게 일자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갈라지겠니? 이런 식으로만 갈라지겠죠. 이 경계가 이렇게 이 가운데 해령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멀어진단 말이야. 지그재그 형태로 막. 그러면 이 부분 봐봐. 이 부분은 위쪽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 밑에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서로 어긋나죠. 이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왼쪽 가고 이건 아니네. 같은 방향이네. 그 다음에 이 부분 봐야 되겠네. 왼쪽 가고 이는 위에 건 오른쪽 가는 거잖아. 이 부분이 또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말이 안 되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변환 단층이라 한다고. 그럼 그림을 보자고요. 이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해령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한 판이야, 이게 한 판이거든. 이것도 한 판이란 말이야. 그럼 왼쪽 가고 오른쪽 가니까 이 경계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위에는 오른쪽, 밑에는 왼쪽. 이 부분이 땅이 끊어진단 말이지. 여기를 뭐라 한다? 보존형 경계라 그러고 이걸 이름이 변환단층이라고. 변환단층.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거든. 자, 수렴형 경계는 말 그대로 판과 판이 만난다는 이야기야. 서로 만나는 경계를 우리가 수렴한다 하는 거거든. 그 수렴형 경계라 그래. 그러면 멘틀 대류가 어떻게 하겠니? 한 놈이 내려가겠죠. 하강하겠죠. 만나면 누군가 내려갈 거 아니야.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 경계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 위치하니까 당연히 판이 없어지는 거지. 판이 소멸된단 말이야. 이걸 수렴형 경계라 그래. 자, 수렴형 경계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단 말이지. 한번 볼까? 첫 번째는 어떤 수렴형 경계가 있냐면 뒤에 자세히 배우거든.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 그지? 그러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쌤 해양판이 더 무겁다 했지. 밀도가 더 큰 거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죠? 들어간다. 그래서 이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섭입대라 하죠. 섭입대. 들어간다는 부분 섭입대가 되고요. 그럼 들어가면서 홈이 파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놈이 들어가면서 이 가운데 홈이 파인다. 그렇잖아. 막 억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홈이 파이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해구라고 한다. 해구. 해구는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야. 해구가. 바다는 중심이 깊지 않고 이 가장자리가 깊죠. 그러니까 대륙의 가장자리가 바다의 가장자리가 되게 깊은 거예요. 해구가 제일 깊은 거니까. 자세한 건 뒤에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대륙판 두껍다 그랬거든, 쌤이. 해양판 얇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면 대륙판이 짜부되겠죠. 미드님 때문에 이놈이 솟아오르죠. 이 솟아올라서 어떤 산맥 만든다? 습곡 산맥 만들어버리죠. 이런 것도 자세히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죠. 자, 둘 다 해양판이면 누가 섭입하게 되냐면 좀 더 무거운 해양판이 섭입한단 말이야.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판이 더 무거우니까 오른쪽 판이 들어갔네. 이것도 섭입대가 되죠. 똑같이 해구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산맥이 생기지 않죠. 왜? 대륙판은 두껍지만 해양판이 얇아서 산맥까지 만들기 힘들고 여기 마그마가 발생해서 이게 터져서 화산이 생기는 거거든. 그 화산을 우리가 호상열도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열도란 말은 섬이 줄지어 있는 게 열도가 되는 거야. 열자가 줄지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채꼴 같은데 호 모양 있죠. 이게 동그란 호 모양. 호 모양으로 말이 안 되지 자꾸. 호 모양으로 줄지어 있는 섬, 이걸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야. 뒤에 또 나오니까 요거를 하나씩 외우자는 취지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호상열도가 생기고 해구 생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이건 둘 다 가볍죠. 둘 다 가벼워서 둘 다 안 내려갈라 그래. 특이한 놈들이죠. 둘 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둘 다 안 내려가고, 일단 솟아오르죠. 두꺼우니까 솟아올라. 그래서 일단 습곡산맥이 생기죠. 그래서 이놈은 꾸역꾸역 내려가기 할 텐데 안 내려가고 싶지. 그래서 이거를 섭입대라 하지 않죠. 이거는 계속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섭입대라고 하지 않는다.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판이 소멸하긴 해도 이거 섭입대라고 하지 않아. 꾸역꾸역 내려가긴 하는데 거의 안 내려가거든요. 이놈은 솟아오른다면 계속 서로가. 특이하죠. 이놈은. 일단은 수렴형 경계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대륙과 해양이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가 해양과 해양이 수렴하는 경우, 마지막이 대륙과 대륙이 수렴하는 경우. 이 세 개의 지형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 세계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목표니까 이번 단원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림 보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여기 섭입대 다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해구 보이고, 해령 보이고, 변환당층 보이고, 호상열도 보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열한 거야. 지형을. 그죠? 이 지형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김해서 외우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보자는 이야기야. 좀 더 자세하게. 첫 번째, 발산형 경계 방금 했던 걸 좀 자세하게.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는 바다에 있단 말이야. 자, 바다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해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해령에 있는 계곡 있죠. 가운데 계곡을 뭐라 한다고? 열곡이라고 한다고. 그치? 이 열곡은 무슨 모양이다? V자 형태를 띈다는 이야기야. 읽어보시면,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해령이 만들어지고, 이 해령이 어디 있는지 두 개마다 외우시면 되는데, 위치 대략적으로 봅시다. 우리나라가 있을 거고, 일본이 있겠죠. 대충 그릴게. 이게 태평양이잖아. 태평양 동쪽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해령이 있단 말이지. 이게 뭐라고?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태평양 동쪽에 바닷속에 해령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뭐라 한다?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이쪽 바다는 대서양이죠. 자, 대서양 가운데에 또 해령이 있죠. 서로 멀어지는 해령이 있다. 이걸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한다고.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 지도를 자세히 봐요.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태평양 동쪽에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딱 가운데를 가로지는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이 두 개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읽어보시면 해령의 중심부에 열곡이 만들어지고, 열곡, V자 모양의 열곡. 두 판이 멀어짐에 따라 열곡에서 마그마가 계속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판이 생성되는 거거든. 바다에서 생성되니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증가하겠죠. 왜냐면 그치? 해령에서 마그마 생길 거 아니야. 이게 멀어지니까 오른쪽 A, B를 보게 되면 A는 예전에 만들어져서 이동한 거니까 A가 나이가 많은 지층일 거고, B는 나이가 적겠지.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야. 양쪽 딱 대칭을 띄겠죠. 그 이야기. 그래서 꼭 기억할 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바다 깊이도 깊어진다.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많지만 깊이, 수심도 깊어져. 왜냐면 이 멀어지면서 압력 때문에, 바다의 압력 때문에 누르거든. 눌러서 이게 점점 짜부가 돼. 짜부란 말 웃기죠. 압축이 되어서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고. 그거 다 기억하시는 거야. 자, 화산은 당연히 터지죠. 마그마 터지니까. 지진도 발생하는데 그 지진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천발 지진이야. 천발 지진.
이 천자라는 거는 얕을 천자거든. 얕을 천자, 얕을 천자, 얕다. 그러니까 진원이 얕은 거를 천발지진. 진원이 얕은 거를 천발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대륙과 대륙을 보자고요. 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곳을 우리가 열곡대라 합니다. 열곡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두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열곡이 길게 발달한 열곡대 형성되는데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 동쪽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동쪽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멀어진다고. 그게 동아프리카 열곡대고요. 좀 한 개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아까 쌤이 이쪽이 대서양 중앙해령이었잖아. 이 대서양 중앙해령에 가운데 섬이 딱 떠 있죠. 섬이 하나가 딱 해령 위를 딱 지나가거든. 이 섬이 똑같이 갈라지는데 대륙이잖아. 이거는 섬이지만 육지잖아. 이 섬 이름이 아이슬란드거든. 아이슬란드.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이 열곡대, 이걸 아이슬란드 열곡대라 그래. 통합과학은 나오지 않네. 참고로 기억하자고요.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열곡대가 계속 확장되면 해령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다. 자, 땅이 계속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뭘 채우냐면 바닷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바닷물 들어와서 결국 바다가 돼버려서 해령이 되는 거야. 그게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거든. 이 사이에 바다가 홍해거든. 홍해. 아프리카 판이 일로 가고 아라비아 판이 오른쪽 가서 바다 생긴 거란 말이지. 그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열곡대에서는 화산도 활발하고 똑같은 거야. 화산 활발하는데 지진은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발생한 경계는 둘 다 화산 활발하고요. 지진은 오로지 무슨 지진? 천발 지진만. 진원이 얕은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지각 나이죠. 해령을 경계로 대칭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 아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요. 대신에 뭐는 더 깊어진다? 수심은 깊어지는 거. 이거 딱 두 개 기억하시라고. 자, 지진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얕으면 천발, 천자가 얕을 천자라는 이야기고, 깊으면 신발이죠. 이 경계 킬로미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깊으면 신발, 얕으면 천발. 중발은 그냥 가운데 있으면 중발이죠. 모르겠으면 전부 다 천발만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천발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대부분 다 천발이거든. 그지? 그래서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럼 발산의 경계 끝이 났죠? 지형을 정리하면 해령, 열곡대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 해령은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기억하시면 되고,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나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를 보자고요. 첫 번째,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해양판이 무겁죠. 해양판이 무겁고 대륙판이 가벼우니까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하죠. 이런 식으로. 이 들어가는 곳, 이걸 뭐라 한다고? 섭입대라고 하는 거야. 섭입대. 그럼 해구 생기죠. 해구. 습곡산맥이 생긴단 말이지.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미국 그리고 대충 그릴게. 이게 남아메리카죠. 다시 그려야 되겠다. 너무 대충 그렸나? 이게 그립시다. 자, 이게 동태평양 해령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한 판이죠. 이 오른쪽 한 판이 나스카판이고요.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메리카 판이거든. 남아메리카 판이야.
이건 해양판이건 대륙판이니까 서로 만나는 경계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그죠? 그러면 남아메리카에 길게 있는 나라 있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다들 아시지 않나? 칠레죠. 칠레. 위에가 페루가 있죠. 위에가 페루가 있고 페루. 그러면 이 나스카 해양판이 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해구가 생긴다고. 그럼 칠레 페루 또는 페루 칠레 해구를 하기도 하죠.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 바다에 깊은 해구가 생길 거고 육지는 여기 산맥이 생기거든. 길게 산맥이 생겨. 이렇게. 이게 무슨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인 거야.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생겼다 하잖아. 안데스 산맥인 거야. 그럼 칠레가 나라가 긴 이유를 알겠죠? 왜? 산맥을 못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산맥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산맥을 못 넘어가니까 나라가 길 수밖에 없는 거. 이쪽만 살 수 있는 거지. 여기 따로 살고 여기 따로 살고. 그런 식이야. 따라서 읽어보시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 생기죠. 습곡 산맥 생기죠. 그 해구가 뭐라고? 페루 칠레 해구라 하기도 하고 또는 칠레 페루 해구라 하기도 하고 산맥은 무슨 산맥이라고? 안데스 산맥이라고. 어디 있냐면 남아메리카에 있다고. 누가 만난다고?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거라고. 나스카판이 해양판, 남아메리카판이 대륙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대륙판에서 화산 발생하죠. 당연히 이 해양지각이 들어가면서 곱게 들어가겠니? 여기서 삐긋삐긋하니까 마그마 생기겠지. 열받아서 화산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도 발생하겠죠. 들어가면서 삐긋삐긋 거릴 테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당연히 그러니까 대륙 앞쪽 있죠. 앞쪽은 진원이 얕죠. 앞쪽은 천발이 발생하고 천발. 깊이 들어갈수록 진원이 깊어지잖아. 신발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수류면 경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천발, 신발 전부 생긴다는 이야기죠. 맞죠? 화산도 생기고 해구와 나란하게 대륙 지각에 화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 천발도 생기고 신발도 다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렴의 경계 다 생긴다는 이야기야. 화산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지진도 활발한데 지진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긴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 하나 했다.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거. 그치? 안데스 산맥하고 페루 칠레 해구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거. 둘 다 해양판이거든. 둘 다 해양판인데 좀 더 무거운 해양판이 섭입하겠죠.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밑에 대충 필리핀이 밑에 있는데 필리핀판이 이렇게 생겨서 마름모꼴로 생겼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필리핀판이야. 필리핀판. 여기 이제 뭐가 오냐면 이게 태평양판이잖아. 태평양 태판이야. 태평양판. 둘 다 해양판이거든. 태평양판이 좀 더 무거워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한단 말이야. 그 그림인 거지. 아시겠니? 그래서 섬이 생기는데 그 섬이 뭐라고? 호상열도라고. 그러니까 화산섬이 호 모양으로 줄져 있고 그 다음 해구 생기죠. 여기 있는 해구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그 이름이 마리아나 해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깊어. 깊이가 무려 11,000m거든. 우리가 히말라야 산이 높이가 8,800m잖아. 근데 바다에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11,000m니까 더 깊죠. 엄청 깊은 곳이다. 그렇죠. 읽어보시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를 만들죠.
대표적으로 마리아나 해구가 되고요. 자, 섭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분출하면 당연히 뭐가 생긴다? 호상열도가 생긴다. 그지? 화산섬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 화산은 당연히 어디서 활발하겠니? 밀도가 작은 쪽, 이쪽이 밀도가 작은 쪽이잖아. 밀도가 작은 쪽에서 당연히 섬이 생기겠죠, 화산섬이.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을 활발하고, 해양판이 섭입함에 따라 지진의 발생 깊이도 마찬가지죠. 가까우면 1000발이지만 깊으면 신발 다 생기죠. 1000발과 신발이 전부 다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도상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형들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거잖아. 이건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여기 인도판이 올라가고 유럽과 아시아판이죠. 유라시아판이라고 하거든.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만나거든. 이것도 대륙판, 이것도 대륙판이니까 여기에서 산맥 만들어지죠. 히말라야 산맥이거든.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거대한 스콕 산맥, 지구의 지붕이라 하잖아. 재밌는 거는 대륙과 대륙은 둘 다 가벼운 판이거든. 서로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서로 솟아올라, 이렇게 부딪혀서. 지금 또 솟아오르고 있죠. 1년에 한 몇 미리 솟아오른다 하더라고요. 내려가겠죠. 꾸역꾸역 내려가는데 이걸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지 않죠. 끝까지 안 내려가거든. 섭입대라고 하지 않아. 섭입대라고 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려가겠지. 매우 천천히 내려가고요. 가면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은 당연히 우리 알고 있을 거고, 자,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자,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아. 너무 느리게 내려가고, 그지? 내려가다 말기 때문에 마그마 안 생겨. 생긴다 하더라도 화산이 못 터져. 왜냐면 높기 때문에. 너무 산이 높아서 화산도 못 터져.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지진은 발생하는데 이쪽에서는 화산이 없다. 화산이 거의 없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진도 1000발에서 중발까지 발생하지만 신발은 왜 섭입대가 없잖아. 신발은 안 생겨. 신발 없다. 이런 거 암기하시라고. 100점 맞으려면 이런 거 다 암기하셔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수륙면 경계 3개 다 있거든.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거. 3개 다 한 거야. 그지? 그럼 수륙면 경계는 기본적으로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긴 하죠. 근데 대륙과 대륙이 만날 때는 화산이 안 생긴다 보시면 되고, 지진도 신발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 이 이름을 뭐라 한다고? 변환단층이라 한다고. 변환단층. 읽어보시면, 자,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그지? 그러니까 해령에 생기는 거니까, 해령의 경계에 생기는 거니까,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수직으로 변환단층이 발달하고요. 그 위치를 한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 미국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지역에 있는 단층. 그래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거든. 미국 이렇게 생겼잖아. 미국 이 튀어나온 게 캘리포니아주인데 여기 단층이 있다는 거야. 왼쪽이 위로 가고 오른쪽 아래로 가서 서로 어긋나거든. 위치만 대략적으로 미국 왼쪽에 있다. 예전에 94년도에 쌤 어릴 때 94년 기억하는데 여기 LA 로스앤젤레스 있잖아. 여기서 대지진이 발생했죠. LA 대지진. 그때 많이 죽었죠. 어마무시했거든. 그래서 LA는 조심해라. 갈 때 지진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뭐는 안 생긴다? 화산은 안 생긴다. 이게 핵심이거든. 볼까? 읽어보면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지만 해구와 해구 사이 또는 두 대륙판이 어긋나는 경계에서도 발달한다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것만 나올 거니까 산 안드레아스 단층만.
자, 지진은 천발지진. 천발지진. 그 다음에 화산은 거의 없다. 화산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지진만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지진은 천발이야. 그러니까 발생하는 경계도 천발 지진만 생기는 거고, 보존형 경계도 천발만 생기는 거야. 수렴형 경계만 천발, 중발, 신발이 다 생기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머릿속에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그지? 충분히 다 이해되는 부분이거든. 그 이미지를 잘 머릿속에 잘 넣어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변환단층인 거야. 이 부분은 같은 방향이잖아. 이 부분은 변환단층이 아니란 이야기지. 이 부분도 같은 방향이니까 이 부분도 변환이 아니란 이야기야. 이 B 부분만 변환단층이 된다. 서로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속도차가 생기니까. 혹시 예를 들잖아.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속도가 다르잖아. 다르면 또 변환단층이 똑같이 생기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말이 계속 안 되네. 같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위에와 아래에 속도차가 다르잖아. 속도차가 생기면 이것도 끊어지거든. 이것도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이네.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보는 건데 매우 쉬운 겁니다. 읽어볼게. 자,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와 대책이거든. 읽어보면 되는 거야.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자, 화산 활동에 의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 사례가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 터졌대.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화산일 거거든. 그때 우리나라도 경신 대기근인가?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대기근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거 터지면서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리니까 그 해에는 여름이 삭제돼 버리지. 유럽에도 대기근이 있었고 엄청 많이 죽었어. 굶어 죽었다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뭐 1도 이상 1도 이상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름이 엄청 추웠고 그래서 식량 감소로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읽어보자고요. 이건 읽어보면 다 되는 거라서. 자, 환경적 피해는 다들 아시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용암에 의해 지형이 변할 거고요. 산불 발생하겠죠. 화산 시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에 따라 흘러서 산사태가 발생할 거고요. 직권에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화산가스로 인해 산성비가 내리겠죠.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 CO2도 많이 나오지만 이산화황도 많이 나오거든. 이산화황이 물에 녹아서 비가 내리면 황산비가 되어서 산성화 된단 말이야. 생태계 파괴하겠죠. 그 다음에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 때문에 온실효과도 생기겠죠. CO2 기체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화산가스, 화산재는 태양을 막아버리니까 광합성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 읽어보시면 용암에 의해서 도로 이런 게 파괴될 거고,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여 수송에 차질이 생기겠죠. 한 10년 전인가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터져가지고 비행기 계속 못 떴잖아. 일주일인가 한 달 동안. 그런 것들. 뭐 대책은 따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따로 안 할게 쌤이. 안전교육 잘 하시면 되고. 근데 화산이 나쁘지만은 않은 거거든. 왜냐면 화산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화산의 성분들이 나와서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지. 결국 화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관광자원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 때문에 바닷속에 화산이 터져야지 염류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온들이 발생하거든. 염류가 생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적 활산 활동에 의해서 다양한 광물질이 해양 생태에 공급되죠.
심해져 화산에 사는 생물도 있잖아. 화산에 있는 황 같은 걸 먹는 생물도 있더라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매우 화산이 활발한 곳 같은 경우는 지열 발전도 하죠. 이런 거 있다. 이건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맞춘 내용이라서 문제가 나와도 거의 안 나오거나 나오면 한 문제 나올 텐데 실수만 하면 다 맞추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럼 지진 봅시다. 지진은 뭐 좋은 점이 있나? 피해밖에 없지 않을까요? 화산은 그나마 토양을 비옥하게 하잖아. 근데 지진은 장점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산사태 일으키고 숲이 파괴되고 쓰나미 발생하고 도로 파괴되죠. 다 파괴죠. 대책은 당연히 내진 설계 잘 하시고, 자, 내진 설계는 아시죠? 건물 자체가 지진을 버틸 수 있게 설계하는 걸 내진 설계라는 거고, 안전교육 잘 하시고.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지진은. 지진은 터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네. 뭐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연구하고 지와 자원을 지진과 같은 파동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 조사하는 것밖에 없네. 지진은 터지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면 다 했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형을 외우는 거는 할만하죠. 그치, 몇 개 안 되니까. 자, 4번 판 경계의 종류에 따른 판의 운동과 지형을 연결해 봅시다. 자,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멀어지는 거고, 수렴형은 가까워지는 거고, 보존형은 어긋나는 거고. 자, 발산형 경계 지형은 다 외우시라고. 해령이거나 열곡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의 지형은 해구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의 지형은 변환단층이 되겠죠. 벌써 다 외웠죠? 가로 채우자. 5번 1번 해령의 중심부에 열곡이겠죠. 열곡이라 하시면 되죠. 중심부니까 열곡에서 마그마가 터지겠죠. 그 다음에 2번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 자, 해양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무겁다?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큰 판이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하는 거예요. 섭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냥. 그 다음에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준다 했으니까 이거는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이라고. 에서는 천발 지진이 활발하다. 천발 지진. 됐죠? 6번 보겠습니다. 가로 채우자. 자,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하강시키겠죠. 왜? 태양빛을 가릴 거니까. 이는 기권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보고 갑시다. 자, 지형을 한번 찾아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거든. 다 암기했을 거라 믿고. 자, A가 뭘까요, 친구들? 아프리카 동쪽이 갈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는 거야.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지형 다 위치 잘 외우시라고요. 읽어보시면,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니까 열곡대가 되고, 천발 지진 활발하고 화산 활발하고. 기억 다 하시고 계시죠? 자, B가 뭘까요? 이게 인도거든. 인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인 거거든. 그러니까 B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 수렴형 경계가 되고, 습곡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다. 그래서 B. 대륙판이 충돌이라 그러죠. 습곡 산맥이고요. 지진은 발생하는데 천발에서 중발까지 발생하고 신발은 생기지 않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화산은 거의 없다. 꼭 기억하시라고. 자, C를 봅시다. C는 딱 봐도 이게 필리핀판이고요. 이게 태평양판이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잖아. 마리아나 해구가 되겠죠. 금방 외우죠.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이 되는 거고요. 해구 발달하죠. 마리아나 해구.
호상열도 발달하죠. 물론 마리아나 열도를 하셔도 되고 뭐 마리아나 제도를 하는데 뭐 어차피 열도일 거니까. 그다음에 천발 지진 신발 전부 생기는 거고 화산도 매우 활발하다. C 위치 체크했고요. 그다음 D를 볼까? 자, D 보이시죠? D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죠. 재밌는 거는 이 해령 위에 섬 하나 보이시죠? 여기 섬 보이시죠? 이게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되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통합과학에서는 그 D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겠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 두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령과 열곡대는 여기 있는 열곡대, 해령과 열곡이 발달하겠죠. 열곡대 육지에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판이 생성되고 천발 지진 발생하고 화산 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를 볼까요?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되고요. 서로 어긋나죠. 위치 딱 보시면 화살표가. 그래서 변환 단층이 되겠네. 따라서 산 안드레아스 이름 외우자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되고요. 변환 단층이 발달하는 거고. 자, 지진은 천발이 발생하는데 절대 화산은 생기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F가 이 판이 나스카판, 이 판이 남아메리카판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페루, 칠레 해구 생기고 이 산맥이 무슨 산맥이라고? 안데스 산맥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와 스콕 산맥이 발달하고요. 천발 지진부터 신발까지 전부 생기고 화산도 활발하고. 다 했죠 이제. 이게 끝인 거야 그냥. 자, 퀘스천 보게 되면 A와 F 중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를 찾으라는 거는 발산형 경계 찾으라는 거잖아. 두 개 있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그러니까 A하고 D를 찾으면 되겠죠. 다 외워졌죠? 자, 결론. 진짜 마무리. 다 외우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야. 자, 발산형 경계, 해양과 해양이 벌어지면 지형이 해령이거나 열곡이거나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면 열곡대가 되고요. 지진은 전부 다 천발, 화산도 활발. 오케이. 자, 보존형 경계는 우리가 배울 건 이건 배우죠. 해양판과 해양판에 어긋나는 거. 그지? 자, 지형은 변환 단층이고요. 천발 지진, 화산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마지막으로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거. 마리아나 해구 기억나시죠? 해구 생기죠? 호상열도 생기고 지진 전부 생기죠. 화산도 활발하고요. 그다음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거. 칠레 페루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생겼고 안데스 산맥이 생겼고 천발, 중발, 신발 다 생기고요. 화산 활발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거는 히말라야 산맥인데, 그죠? 천발, 중발까지만 생기죠. 신발은 생기지 않는다. 화산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정리 다 했죠? 퀘스천.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 부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을 모두 찾으래. 자, 해양과 해양 경계에 뭐 있니? 해령이 있고 열곡 있고, 해양과 해양 경계에 변환단층이 있고, 해양과 해양 경계에 해구 있고 호산열도 있고. 이거 다 쓰면 답이죠. 해령, 열곡, 변환단층, 해구, 호산열도. 이러면 답이 되겠다. 다 했죠? 어렵지 않죠? 금방 외워질 거니까. 그죠? 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 내신 탄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보도록 하죠. 자, 화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네.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화산 분출물은 기체 상태로만 방출된다. 틀렸죠? 기체, 액체, 고체 다 튀어나오죠. 2번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죠. 띠 모양으로 특정한 위치에서만 발생하잖아. 화산활동이 맞는 표현이고. 3번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말이 안 되죠.
4번 지구 내부에 축적된 태양 에너지, 말이 안 되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다. 5번 직권 이외에 다른 권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다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네. 지구 전역에 거의 고르게 분포하진 않죠. 니은 지진이나 화산활동 등이 활발한 게 변동대가 맞잖아. 맞는 표현이고. 디귿 변동대에서는 지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자, 빈번하다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 빈번하다. 일단 맞다고 나와 있으니까 맞다고 치자고.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 빈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또 자주 생기지 않잖아. 일단 이런 부분은 애매하긴 하네. 니은과 디귿을 체크해 놓을게. 답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답은 4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 보면 잘 나와 있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하죠. 기역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띠 모양으로 분포한 게 맞고, 니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죠. 디귿 대서양의 가장자리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는 지진 화산 안 생기잖아요. 대서양의 가장자리는 태평양의 가장자리보다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틀렸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인데, 1번 판은 지각을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지각을 포함한 100km 암석권이라 하죠. 2번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대류, 암석권은 대류하지 않죠. 틀린 표현이고요. 3번 판 구조로는 직권의 변화를 판의 운동으로 설명한 이론이 맞는 표현이고, 4번 지구 표면은 커다란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다, 틀렸죠. 판이 10개 정도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표현이고, 5번 판의 두께는 지구 전역에서 거의 일정하다, 틀렸죠. 대륙판, 해양판 두께 자체가 달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잘 나와 있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래. 얇은 게 기역이 해양 지각이고요. 두꺼운 니은이 대륙 지각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해양 지각, 니은은 대륙 지각이 맞는 표현이고, 자, A의 평균 밀도는 A가 판이거든. 해양보다 대륙에서 적은 게 맞죠. 대륙 지각이 가볍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B는 연약권이니까 B에서 멘틀 대륙이 일어나는 게 맞죠. 따라서 다 맞네.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6번 보겠습니다. 자, 지진대와 화산대는 띠 모양으로 분포하며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데, 그 까닭스레. 당연히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으로 생긴다 하자. 운동으로 발생한다,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 쓰면 답이 되겠죠. 쉬운 문제니까. 그죠? 7번 보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 풀어봐요. 자, 기역에서는 지금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죠. 이 섭입되잖아.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니은은 지금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니은은 발산형 경계가 되겠지. 그 발산형 경계니까 해양 지각이 생기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디귿 해양판 A는 멘틀 대류의 영향으로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야. 동쪽으로 가야 돼. 따라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쉽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발산형 경계, 나가 수렴형 경계, 다가 보존형 경계인데 바로 찾자. 자, 가가 발산형 경계인 거니까 될 수 있는 게 해령, 열곡대 될 수 있고, 나가 수렴형 경계니까 호상열도 될 수 있죠.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 9번 봐요. 자, 해양판이 멀어지니까 B가 해령이겠죠. 해령이다. 자, 1번 이 지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고 발산형 경계니까 틀린 거고요. 2번 A와 C 해양 지각은 서로 가까워지니 서로 멀어지죠. A가 왼쪽, C가 오른쪽이잖아. 틀린 표현이고. B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게 아니고 멘틀 대류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표현. 자, B 부근에 V자 모양의 계곡 맞는 표현이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저번에 아까 V자 모양으로 열곡이 생긴다고 맞는 표현. 5번 해양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더 많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거니까 A가 B보다 많아야 된다. 틀린 표현이야. 4번이 답이 되겠죠. 10번 보겠습니다. 바로 풀어봐요. 기억 A와 C 지역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 위치한다. A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고요. C는 대서양 중앙 해령인 거니까 둘 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맞고요. B 지역은 지금 대충 일본 해구이기도 하고 필리핀 쪽이니까 일단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잖아. 섭입대거든. 그래서 B 지역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는 건 아니죠. 소멸되는 거니까 틀린 거고. 디귿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밀도차를 보자. C는 두 판이 둘 다 해양판이죠. 이것도 해양판, 이것도 해양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해양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밀도차가 별로 안 생기는데, D 지역은 왼쪽이 해양판이고 오른쪽이 대륙판이니까 그지? 섭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밀도차가 큰 거지 이거는. 그래서 C 지역이 D 지역보다 큰 게 아니고 D 지역이 더 커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야. 그 다음에 A와 D 지역에서 모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니 A, B, C, D 전부 다 활발하네요.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11번 보겠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이거든. 바로 문제 풀자고. 자, 판에 수렴형 경계가 맞는 거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아니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니까 틀린 거고요. 지진과 화산은 안 생기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2번 보자고. 그림은 두 해양판의 경계 부근에서 판의 이동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게 해령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같은 판이야. 같은 판. 오른쪽도 같은 판인 거죠. 서로 멀어지는 해령이 되는 거야. 그럼 변환단층은 이 부분이 변환단층이겠네. 문제 풀어보자. 해양 지각의 나이는 A에서 C로 갈수록 많아지니, 자, A와 C는 둘 다 해령이거든. 해령. 나이가 똑같은 거야.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판이거든. 지금 같은 판이잖아. 판의 경계가 아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에 C와 D 구간이 변환단층이잖아. 자, 변환단층은 천발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은 생기지 않죠. 맞는 표현이야. 화산 활동이 거의 없는 게 맞는 거라고. 그 다음에 D와 F는 해령이죠. 이 D와 F 해령이잖아. 해령은 당연히 지진 활발하죠. 천발 지진 활발하고 화산도 활발하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과 릴이 답이 되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는 건데,
뭐 해령, 호상열도, 변환 단층이 나와 있는데, 자, 가의 구분 기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읽어볼게. 만약에 1번, 2번이 구분 기준이라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는 거는 자, 하나만 되잖아. 해령만 상승부거든. 호상열도는 상승부가 아니니까 이 기준에서 얘로 두 개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가야 되니까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은 세 개 다 자주 발생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가면 가의 질문은 이거 둘 중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아닌 게 변환단층인 거니까. 그럼 마지막 나를 보자고요. 자, 해령과 호상열도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는 게 해령이잖아.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의 경계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참고로 북아메리카판이 대륙판이고 태평양판 해양판이잖아. 그래서 만나거든. 이 만나 생긴 섬이 있죠. 이 섬이 호상열도인데 이름이 좀 어렵지. 알류샨 열도라 그래. 이름이 좀 어려워. 당연히 여기 해구 생기겠죠. 해구도 나란하게. 이 해구도 알류산 해구가 되는 거거든. 알류샨 해구. 발음이 어렵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양판, 태평양판이 섭입하겠죠. 밑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잖아. 문제 풀어봐요. 자,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반드시 발달해야 됩니다. 열도가 있기 때문에 해구가 있어야 돼. 그 해구가 알류샨 해구가 되는 거고요. 니은, 자, 태평양판은 북아메리카판보다 밀도가 크겠죠. 태평양판이 섭입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디귿, 판의 경계 부근에서 진앙은 대부분 북아메리카판보다 태평양판에 위치하겠니? 지진이 여기 터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북아메리카판, 이게 태평양판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진은 어디 터진다고? 이 북아메리카판이 터지는 거라고. 틀린 표현이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15번 그림 가와 나는 판의 경계가 나와 있는데 가는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고, 나는 해안과 대륙이 만나는 대표적인 뭐 칠레 페루 해구 있는 쪽을 말하는 거겠죠. 기억, 가의 지형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 볼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잖아. 틀린 거고요.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는 가보다 나에서 깊죠. 당연히 나가 섭입되니까 신발 지진까지 생기지만 가는 신발 지진 안 생기잖아. 다 외웠죠 이것도. 그래서 니는 맞는 거고요. 화산 활동은 당연히 가가 화산 안 생기죠.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활발한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경계들이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이제 아시겠죠? 반복했으니까. 자, B가 뭐겠니? 변환단층이고요. 변환단층. C가 해구겠죠. 아, 해령이죠. 해령. D가 해구가 되는 거고요. A가 호상열도가 됩니다. 호상열도. 자, 문제 봅시다. 자, A의 화산들은 해구와 나란하게 분포한 게 맞고요. 여기 해구 보이시죠? 나란히 분포합니다. B는 변환단층이거든. B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데 말이 안 되죠. 수심은 C에서 D로 갈수록, 해령에서 D로 갈수록 당연히 깊어지죠. 해구도 있으니까 당연히 깊어지는 게 맞다. 그지?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본 열도 우리나라 주변인 거거든. 그림 보고 푸는 거야. 일단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고요. 대륙판. 태평양판이 해양판이죠. 그럼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섭입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 열도도 당연히 호상 열도가 되고, 이 해구 보이시죠? 이 해구가 일본 해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커야죠. 왜? 태평양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틀린 표현이고. 일본 열도에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겠죠. 지진은 천발, 중발, 신발 다 생기고 화산도 활발하고. 판 경계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 발생의 깊이는 얕아지는 게 아니고 깊어지겠죠.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잖아. 진원이. 그게 틀린 거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1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해양판 A와 B의 이동 방향과 속력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같은 방향이라 하는데 속력이 다르죠. B가 빠르고 A가 느려. 그럼 B가 많이 빨리 도망가면 A가 느리게 따라오니까 가운데 홈이 생기죠. 따라서 이게 무슨 경계냐면 발산형 경계다. 발산형 경계. 이게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틈이 생긴다.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다. 지각 변동은 당연히 화산 생기고 지진도 활발하겠죠. 중요한 거는 경계가 발산형이라는 건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가가 쓰나미고 하산 때문에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졌다잖아. 문제 볼게. 가는 쓰나미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아니고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죠. 니은 나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낮아졌겠지. 디귿 화산 폭발은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함께 환경적, 경제적 피해도 당연히 일으키겠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기억, 지각 변동을 통해 지구 내부의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맞고, 니은 화산 활동은 수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니? 바다에도 화산 터지는데 말이 안 되죠. 디귿 지각 변동으로 방출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2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활동과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생들이 제시한 대책인데 부적절한 걸 찾으라고. 자, 학생 A는 고층 건물을 세울 때 내진 설계하는 게 좋겠죠. 맞는 거고요. 학생 B,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면 되겠니? 안 되겠죠. 학생 C, 화산 분출과 지진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대피 훈련 실시하는 게 좋겠죠. 학생 B가 틀렸죠. 근거는 안 쓸게. 당연히 지진이 발생하는데 댐을 넣으면 더 위험하니까. 말로 표현하기 더 힘드네. 그죠? 자, 1등급 도전을 해봅시다. 자, 그림은 해양판의 이동 방향과 판 경계가 나와 있는데, 자, 화살표의 길이가 판의 이동 속력에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화살표가 길면 판이 빠르다는 이야기고 짧으면 느리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현재 이놈 화살표 크기 똑같잖아. 속력이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판은 속력이 왼쪽으로 가는데 당연히 같은 속력이겠죠. 그럼 뒤에 따라오는 판들은 좀 빨리 온다는 이야기잖아. 빨리 다가온다는 이야기잖아. 문제를 풀자고. 자, A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볼까? 자, 이 기준으로 왼쪽이 느린데 오른쪽 빠르면 이 빠른 놈이 들어가겠죠. 그렇잖아. 빨리 도착해서 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섭입대가 생기는 거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하강해야 돼. 이 뒷놈이 와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자, B는 당연히 속도가 다르죠. 위에는 빠르고 밑에 느리니까 어긋나겠죠. B가 무슨 단층이라고? 변환 단층이 생긴다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야. 디귿. 수심은 A와 C를 비교하래. 자, A는 지금 수렴형 경계거든. 그러니까 섭입대란 말이야. 이게 A가 이 판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긴다? 해구가 생길 거니까 수심이 훨씬 A가 깊죠. 그래서 A보다 C에서 깊은 게 아니고 A가 더 깊어야 돼.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좀 어렵나요? 2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이제 거의 문제가 많긴 많네. 자, 그림은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바로 볼게.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 자, A가 지금 수렴형 경계잖아. 섭입대. 그러니까 지진이 신발까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A에서가 B에서보다 깊은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 자, B는 지금 해령이죠. 그래서 B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긴 것도 맞아. 그치? 그 다음에 C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다. 자, C는 지금 같은 방향 가고 있으니까 판의 경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진도 안 생기고 화산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아이고 죄송,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가 잘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풉시다.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자, A 지역은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이 A 지역에서 판의 경계를 따라 좁고 긴 계곡이 발달해 있지 않죠. 이건 해령을 말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 니은 B와 C 지역에 모두 섭입대가 발생한다. B는 섭입대 생기는데 C 지역은 산 안드레아스 변환 단층이잖아. 그래서 틀렸다. C가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A와 D 지역 중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은, 자, A 화산 안 생기죠. C도 안 생기는 거니까 B와 D만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죠. 디귿만 답이 되는 거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가 보이네. 그럼 이거 현재 보면 이 빨간색 띠 있죠. 빨간색 띠가 동태평양 해령이고 이 오른쪽에 빨간색 띠가 띠처럼 보이는 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나와 있죠. 색깔별로 나이의 분포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은 해령으로부터 B와 C까지 거리 같다잖아. 그러면 이 해령부터 B 거리, 이 거리하고 C 거리 같다고 나와 있죠. 문제 풀어봅시다. 자, A와 B는 모두 태평양판에 속하니 이 부분은 태평양판이 맞는데 이 오른쪽 부분은 라스카판이잖아. 그치?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B가 속한 판은 C가 속한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걸 찾아내라는 이야기거든. 자, 거리가 똑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B의 나이가 색깔이 지금 주황색이니까 대충 이쯤 되죠. 2600만 년 정도 되겠네. 100만 년이니까. C는 지금 초록색이잖아. C는 4000만 년 보시면 되겠네. 5000만 년 보시면 되나. 그럼 C가 나이가 많고 D가 나이가 적다는 거지. 같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B가 나이가 적다는 거니까 B가 훨씬 빠르게 이동했다는 증거가 되지. 그래서 결론은 B가 속한 판은 C가 속한 판보다 빠른 게 맞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디귿. 2억 년보다 오래된 해양 지각은 지구 내부로 섭입하여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자, 160 보시면 나이가 100만 년이잖아. 그럼 이거 100만 1000만 이게 1억, 이 160이 1억 6천만 년이거든. 그럼
그럼 파란색이 1억 6천만 년이야. 그럼 파란색이 끝이거든. 파란색이 우리가 섭입대에 존재하잖아. 그럼 1억 6천만 년 된 놈이 끝에 왔다는 거는 그보다 더 된 놈들은 이미 다 들어가서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2억 년 자체 존재하지 않죠. 이 그림에서는. 2억 년보다 오래된 해양지각은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지구 내부로 다 들어가서 없다는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렵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단원 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중단원 정보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라는 거잖아.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잖아. 맞는 표현. 디귿 수권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존재한다. 말이 좀 웃기네.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물이 존재하겠죠. 물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니까. 따라서 맞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봅시다. 그림은 직권의 성층 구조가 나와 있고 다들 뭔지 아시겠죠? 뭐 D가 지각이고 C가 멘틀, 그 다음에 B가 외핵, A가 내핵이겠죠? 자, A는 고체 상태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대류 현상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자, 외핵이 대류하는 거는, 그지? 지구가 자기장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판을 이동하는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가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디귿 각 층의 경계에서 밀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C와 D 사이다. C와 D. C와 D 사이가 밀도 변화가 큰 게 아니고 C와 B 사이겠죠. 왜냐하면 멘틀은 규소와 산소의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핵 부분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으니까 핵과 핵이 아닌 부분에 경계에서 밀도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 그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기권과 수권의 성층 구조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부 다 보고 나서 안정한 층의 기호를 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놈을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열권, 성층권, 수원 약층 3개가 되겠는데 열권 일단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끼고 성층권하고 수원 약층이 되겠네. B하고 니은이 답이 되죠. 4번 보겠습니다. 자, 기권을 분류했죠. 그럼 바로 오존층이 존재하는 건 성층권이잖아. 그 A가 성층권이 될 거고요. 그럼 대류운동이 활발한 건 두 가지지. 대류권이거나 중간권이고 아닌 거는 열권이 되겠죠. 열권. 그 중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대류권이잖아. 그 D가 대류권이고요. C가 중간권이 되겠다. 자, 문제 풀어봐요. 기역. A는 안정한 층이 맞죠. 성층권 안정하죠. 대류가 아니라니까. B는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작은 층이 아니고 가장 큰 층이잖아. 열권이니까 틀린 표현이고. 디귿 대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C가 D보다 많은 게 아니고 D가 훨씬 많죠. 대류권이 있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불만하죠?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래. 뭐 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 수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건 수권이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하는 건 기권이잖아.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고요.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에 상호작용이 나와 있는데 A와 E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 A. 화산가스 방출. 당연히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맞는 거고요. B가 뭐냐면 지금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인데, 화석연료 생기는 거는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인 거잖아. 틀린 거야. 답은 2번이 되겠죠. C. 무역풍의 약화로 엘니뇨가 발생한다. 엘니뇨를 아직 안 배웠죠. 2학기에서 통합과 이권에서 배울 텐데, 엘니뇨라는 거는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냥 따뜻해지는 거야. 무역풍이 바람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대충 봐도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맞다는 거 대충 느낌이 올 거고요. D는 바다에서 석회암 생기는 거는, 그지? 바다에서 석회암 생기는 거는 생물권과 직권, 생물권이 석회암을 만들기도 하죠. 바다에 생물도 있으니까. 조개 같은 게 만들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해저 지진으로 쓰나미 생기는 거는 직권과 수권이 맞는 표현이죠. 답이 틀린 건 2번이 확실한 거니까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7번 보도록 하죠. 자, 갯벌, 용암, 홍수거든. 갯벌은 당연히 조력에너지거든. 조력에너지고요. 용암 분출은 지구 내부 에너지일 거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 답은 4번 바로 체크하시면 답이 되죠. 아주 쉬운 문제 되고.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수지 평형이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 풀어보죠. 자, A에서 물은, A가 뭐냐면 물이 증발하는 거거든. 물이 증발한다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 흡수가 맞죠? 그 흡수한 열을 뭐라 그래? 잠열이라 하기도 하고 수문열이라 하기도 하죠. 맞는 표현이야. 니은 물의 이동량은 B와 C를 비교하래. 쌤이 외우라 그랬지. 수권에서는 증발을 더 많이 한다고. 강수보다 증발이 많다. 그러니까 B가 더 많다는 이야기야. B가 C보다 적은 게 아니란 이야기지. 틀렸다. 이게 맞고, 기억은 맞고. 디귿. D에 의한 물의 이동량이 증가하면 D에 의한 물의 이동량이 증가한다. 지표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온다. 비가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지표 변화가 더 활발해지는 게 맞겠지?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네. 9번 봅시다. 그림은 가와 나는 직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가 화산이 터지는 건데 가에 의해서 기권의 탄소량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CO2가 분출될 거니까. 니은 나의 근원, 석탄의 근원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생명체가 묻힌 거잖아. 고생대 식물이 묻혀서 석탄이 낸 거니까 그 식물은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야. 그 다음에 가와 나로 인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증가하니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될 거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이동한 예가 나와 있는데, 자, 가가 광합성이고요. 나는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서 용해되어서 석회 동굴이 생긴데, 문제를 봅시다. 가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저장된다. 말이 안 되죠. 광합성은 빛의 에너지를 뭐로 만드는 거야?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고. 니은 나에서 탄소는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이건 맞는 표현이죠. 석회암의 탄소가 지하수에 용해된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자, 가와 나를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당연히 태양이죠. 이거 맞는 거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11번 봐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와 있는데 옳은 걸 찾는 거야. 자,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와 대체로 일치하죠. 화산대, 지진대 맞는 말이고.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 띠 모양 분포한 것도 맞고.
디귿 대서의 가장자리는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바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12번 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단면에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깊이에 따라서 발생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가 신발, 이건 천발이겠네. 그럼 경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섭입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해양 지각이든 뭔가 이놈으로 섭입한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러면 가는 판의 경계는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되는 거고, 거기에 발달한 지형은 수렴형 경계니까 해령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구가 답이 되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자, 판의 경계 나와 있는 다 아시겠죠? 자, A가 변환 단층이겠네. 그 다음에 B가 변환 단층이고, 죄송. 그 다음에 A가 해령이죠, 해령. 문제 풀어봅시다. 자, A 지역에는 V자 계곡의 모양의 열곡이 생기죠.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답은 1번이 되겠네. 2번. B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기니 말이 안 되죠. 변환 단층이잖아. 그래서 보존형 경계야. 틀렸다. C는 아무것도 아니죠. 틀린 거고요. D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해당하니, 지각은 아니죠. 암석권이잖아. 지각은 암석권 윗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A와 B, C 지역에 천발과 신발은 안 생기는 거야. 신발은 수렴형 경계에 생기는 거니까 틀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14번 그림은 북아메리칸 대륙의 부근에 있는 판의 경계가 나와 있는데, 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자, 발생 경계가 A니까 A가 해령이겠네. 그죠? 기역이 해령이겠네, 해령. 니은은 보존형 경계니까 니은이 변환 단층일 거고. 됐죠?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놈이 수렴형 경계가 나와 있으니까 디귿은 뭐 습곡산맥 좀 되겠죠? 일단은 문제 풀어봅시다. 기역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게 아니겠죠. 해령이니까 상승해야 된다. 틀린 표현이고. 화산활동은 니은보다 디귿에서 더 활발하죠. 당연히 니은은 화산이 안 생기죠. 변환 단층인 거니까. 디귿 판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럼 A가 당연히 B보다 커야죠. A가 해양판, B가 대륙판인 거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해저 지형이 나와 있는데, 가를 보면 해구가 보인다는 거는 수렴형 경계라는 이야기죠. 나는 아무 지형도 없죠. 이건 경계가 아니란 이야기거든. 문제 풉시다. 지진은 가와 나 모두 활발하니 그렇지 않다. 가만 활발해야 되는 거잖아. 틀렸고. 가에서는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대가 생기겠죠. 호상열도 생길 거 아니야. 습곡산맥이, 그러니까 해구와 비슷한, 나란하게 일단 화산은 생기는 거 맞죠? 맞는 표현이고. 나 지역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틀렸죠? 이거는 경계가 아니니까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고 16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 A와 D 지역에서 해구 발달한다. 자, A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알류산 열도라 그래서 여기서 해구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D 지역도 해구가 있죠. 페루, 칠레 해구 있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B 지역, B는 지금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 거잖아. 변환 단층이거든. 화산은 절대 안 생긴다는 거죠. 틀렸다. 디귿 해양 지각의 연령은 C는 막 생기잖아. 나이가 매우 어린 연령이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섭입되거든. 나이가 가장 많은 놈이네. 그래서 C가 A보다 많은 게 아니고 A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틀린 거다. 그래서 1번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17번. 다음은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 옳은 학생만 찾으라는 거다. 학생 A, 화산재는 생물의 광합성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줘. 화산재가 왜 도움을 주겠니? 태양을 막아가지고 도움을 안 주겠죠. 학생 B,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학생 C, 해저 화산 활동은 해수의 수온을 증가시킨다. 해수의 수온이 화산 때문에 증가하지 않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그 화산 터진다고 해서 바닷물 수온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학생 B만 맞는 거지. 자, 서술형 봐요. 18번. 자, 그림은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건데 말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 지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외액만 빠졌다. 외액만 액체인 거잖아. 가에는 뭐라 쓰면 되죠? 액체로 되어 있는가, 액체로 되어 있는가 쓰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멘틀만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멘틀. 자, 외핵은 빠졌으니까 멘틀만 대류하죠. 외핵은 대류 위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에는 대류를 쓰면 되죠. 대류를 하는가. 이러면 다 분류가 되죠. 1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수지 평형 상태에 있는 대기, 바다, 육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하면 당연히 뭐겠니? 일단은 A와 B부터 찾아볼까? 자, 다의 기준에서는 284 들어오죠. 지금 들어오는 거 36 들어오잖아. 총 얼마 들어오는 거야? 더하면 320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것도 320이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A를 보자고. 나를 기준으로는 60이 나가고 36이 나가니까 총 96이 나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것도 96이 들어와야 돼. 그럼 딱 봐도 다가 뭐겠니? 엄청나게 증발하는 320이니까 다가 수권일 거고요. 가가 기권이겠네. 그 다음에 나가 직권인 건 알겠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값은 다 찾았죠? A는 9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320이 돼야지 물수지 평형이 맞춰지는 거야. 이거 풀 수 있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역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판의 경계의 수직 방향으로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포가 나와 있거든.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지점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거잖아. 완전 대칭은 아니지만. 그치? 그러면 해령이란 이야기지. 해령. 이 해역에 존재하는 판의 경계는 해령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이가 다르거든.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그치? 해양 지각 나이가 B가 젊잖아. 젊다는 거는 이 오른쪽 판이 훨씬 빨리 이동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와 B가 속한 판 중 어느 판이 속도 더 빠르겠니? B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야. 왜? 나이가 어리잖아. 같은 거리에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같은 거리에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B가 빠르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 했나? 자, 수능 맛보기를 봅시다. 거의 다 해가네요. 아, 문제 많다. 자,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변화를 등수온선이야. 자, 이런 말 자체의 표현이 어렵거든. 우리가 고1 정도의 수준, 아직 고2가 안 됐기 때문에. 등자가 같을 등자죠. 같을 등자니까 온도가, 수온이 같은 라인을 끈 선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9월달 기준을 보시게 되면 대충 12도 보면 깊이가 이만큼일 때 12도가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9월 달이면 대충 9월 등수온선이 12도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높이가 30이잖아. 대충 30m까지는 12도로 유지된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5월달 보게 되면 깊이가 한 50 정도까지 6도로 유지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혼합층의 두께를 말해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대충 9월달 여름 막바지니까 온도 높고 혼합층 두께는 이제 좀 얇단 이야기고. 문제 봐 풀어봐요 그냥. 이 해역에서 평균 풍속을 묻는 거니까 혼합층의 두께 묻는 건데 9월과 11월 묻는 거잖아. 11월은 지금 이쪽을 본다면 등수온선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9도잖아. 9도인데 대충 한 이것도 50 정도 되죠. 한 40? 확실히 9월보다는 11월 훨씬 깊은 거지. 등수온선이.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온도가 일정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등수온선이 깊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혼합층이 두껍다는 이야기잖아. 말이 어렵네. 말이 안 된다, 그죠? 니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될 텐데 통합과학에서 일단은 봅시다. 수온 약층은 3월이 9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3월은 거의 없죠. 온도가 깊이가 거의 깊을 때까지 5도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9월은 온도가 더 높으니까 3월은 춥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거의 심해층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거고 9월은 당연히 12도쯤 되니까 표면 온도가 맞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많죠. 깊이에 따라서.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 3월에는 수심 60m보다 깊은 곳에 심해층이 분포한다. 자, 심해층이라는 거는 온도가 1년 내내 변하면 안 되는 건데 60m 경계에서 온도가 변하거든. 지금 여기 보면 계절에 따라 변하잖아. 심해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기응만 답이 되는 건데 문제가 좀 난해하죠. 고1이 풀기에는 이거는 고2 내용이 되는 거야. 지우가 원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통합과학을 너무 잘못 끌고 왔네. 심하게 끌고 왔네. 문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렇다는 이야기야. 답은 기응만 답이 됩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되고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 권역 사이에 탄소 순환 과정이 나와 있는데 가와 나와 다는 각각 직권, 기권, 수권이래. 찾아보자. 이것만 봐도 B만 봐도 알 수 있겠네. 석탄이 형성되는 거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나가 직권이야. 그럼 탄산년이 침전되는 거는 수권에서 가야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C가 화산가스가 분출되는 거니까 다는 기권이겠네. 문제 풉시다. 가는 수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에서 탄소의 대부분은 기권이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맞는 표현이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할수록 D가 뭐냐면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거니까 D가 용해거든. 용해? 녹는 거잖아. 근데 온도 높아지면 용해가 잘 못 일어나죠. 쌤이 이야기했죠.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지. D가 활발해지는 게 틀린 표현인 거야. 따라서 기욱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대서양에서 시추한 P1에서 P7까지가 나타낸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이거든. 퇴적물의 연령인 거야. 자,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배우지 않지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가 이게 해령이란 말이야. 이게 바다야, 바다. 그럼 해령 기준으로 우리가 아시겠지만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그럼 나이가 증가해. 그 다음에 깊이는 깊어지죠. 깊이는 깊어진다. 깊이도 증가하죠.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냐면 퇴적물의 두께거든. 자, 바다에 물질이 쌓이잖아. 이렇게 쌓이는데 이 쌓여서 뭘 만드냐면 이렇게 퇴적물을 만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오래된 지층일수록, 오래된 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바다에 오래 있을 거니까 훨씬 많이 쌓여 있겠네. 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이다. 퇴적물.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거야. 이거 하나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 문제에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구과학 문제를 변형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과학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문제 볼까? 이거 아마 문제 푸는 거거든.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P1과 P5 중에 멀수록 두꺼워지는 거야. 이게 훨씬 더 많이 침전됐을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 거야. 이거 찾으라 문제가 되거든. 그 다음에 니은 P5와 P6, P5와 P6의 경계 있죠. 이 경계 뭐겠니? 당연히 해령이겠지, 해령. 그래서 발생 경계가 맞다는 얘기고요. 디귿 시간이 흐를수록 P1과 P7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서로 반대로 가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읍 풀라고 낸 문제 같아. 기읍,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린 가와 나는 남아메리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칠레 페루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있는 부분, 수렴형 경계, 이게 나스카판이고 이게 남아메리카판이라는 거. 이게 수렴형 경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니까 이게 뭐겠니? 이게 서로 멀어지는 열곡대.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인데 열곡대라는 이야기야. 이것도 다 공부했죠? 자, 맞는 걸 찾는 거니까. 기역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니 아니죠. 하강하는 거야. 이게 들어가는 거 섭입되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니은은 발산형 경계잖아. 열곡대거든. 열곡대. 그래서 습곡산맥은 없죠. 열곡대가 생기는 거니까 땅이 갈라진다고 틀린 표현이고. 자, 기역과 니은에서 화산은 모두 활발하죠. 지진과 화산은 모두 활발하다.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